네, 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중풍의 전조 증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중풍 전조 증상 같은 경우에는 반신이 마비되는 경우, 보행이 불편하고 좌우 균형이 안 맞게 되죠. 반신의 감각도 떨어질 수 있고 말이 잘 안 되고요. 구강 운동 및 발음 장애가 생기고 음식을 잘 삼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력이나 시야 장애가 오고 물체가 두 개로 보이고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극심한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어지러움증이 생기고 의식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중풍이 오고 난 다음에 치매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지죠. 제일 먼저 중풍의 전조 증상은 반신이 마비가 오는 겁니다. 좌측 뇌 이상이 생기면 오른쪽 손발을 못 쓰고 오른쪽 뇌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왼쪽 몸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왼쪽 손발을 못 쓰는 것이죠. 그러나 좌우 뇌신경이 모여서 교차하는 곳인 뇌간에 문제가 생기면은 사지 모두 마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보행이 불편하고 좌우 균형이 안 맞습니다. 뇌졸중 초기에 일어서거나 걸으려고 하면은 자꾸 한쪽으로 쏠리거나 넘어지고요. 이것은 반신마비가 오기 시작할 때 몸의 한쪽에 힘이 떨어지고 운동신경이 둔해져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생기게 되면 뇌졸중을 의심해보고 바로 병원에 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반신의 감각이 떨어지는 것이죠. 중풍이 오는 쪽에 얼굴, 발 쪽에 감각 장애가 생기면서 반신이 마비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언어 장애인데요. 문법에 맞게 올바르게 말을 못하거나 또 이제 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글을 쓰거나 잘 읽지 못합니다. 언어 중추가 있는 왼쪽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언어 중추라고 하는 것은 왼쪽 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은 말을 잘 하는 편이고요. 왼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은 언어 장애가 생깁니다. 그리고 구강 운동 및 발음 장애가 생기는데 언어의 이해력과 문장 구사력은 정확할 수 있지만 혀나 목구멍, 입술 등의 근육이 마비돼서 정확한 발음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혀를 굴리는 발음이나 입술을 많이 벌려야 되는 발음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또 음식을 삼키는 연화작용이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구강 근육의 마비로 인해 가지고 음식을 흘리기도 하고 또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요. 그리고 시력이나 시야 장애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뇌졸중이 이 후두엽에 생기게 되면은 반대쪽 시야의 한 귀퉁이가 어둡고 캄캄해지면서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는 경우가 있고 또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현상 같은 경우에는 뇌간, 우리가 흔히들 브레인스템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물체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두 개로 겹쳐 보이고 또 어지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두통은 뇌경색보다는 뇌출혈인 경우에 많이 생깁니다. 특히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됐을 때 극심한 두통으로 인해 가지고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 만성 두통에 시달렸던 분이라면 평소에 비해서 두통이 훨씬 심하고 평소 느낌과 다른 심한 두통이 생기는 경우에는 반드시 뇌 쪽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의사의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지럼증인데요. 뇌간이나 또 이제 소뇌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흔히들 나타나죠. 청력의 저하 없이 몸의 중심을 잡기 힘들거나 또 짧고 단순한 어지럼증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이제 다른 증상은 없고 고개를 돌릴 때 천정이 빙빙빙 돌고 또 귀가 울리고 메스꺼운 증상이 생겼다라면은 이것은 뇌졸중보다는 귀에 달팽이관이나 아니면 이석증, 메니에르 증후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비인후과적인 진찰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의식장애인데요. 뇌졸중의 정도가 심한 경우, 특히 뇌간의 뇌출혈이나 심각한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의식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하면은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하는데 위급한 상황을 넘기더라도 식물인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뇌졸중 환자 10명 중 2명 이상은 치매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뇌졸중과 직접 연관이 되는 치매를 우리가 흔히들 혈관성 치매라고 합니다. 중풍이 오고 난 뒤에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혈관성 치매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단골병원의 중요성과 24시간 의료인과 전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개 이런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평소에 다니던 단골병원이나 의료인들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중풍이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풍의 경우에는 개인 병원에 내원해가지고 제대로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대형병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시간을 많이 허비를 하죠.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단골병원 같은 경우에 전화를 할 수도 있죠. 내가 이런 중풍 증상이 있을 때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전화를 해보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큰 병원에 빨리 갈 수 있고 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중풍 전조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 3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